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열린공감TV가 취재한 내용들을 네.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은 저희가 이 방송을 과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들어온 제보는 그리고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알아본 내용들은 어찌됐든 세상의 진실을 알리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자, 우선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이재명 때문이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결단코 자기 혼자 죽지 않겠다. 이재명을 안고 가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워딩은 저게 비슷한데 네. 이재명을 안고 죽겠다. 아, 안고 가겠다가 아니고 안고 죽겠다예요? 그 뭐 같은 말이죠. 사실은 나 혼자 죽지 않는다. 그렇죠. 뭐 농계도 아니고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자기가 탄핵으로 아웃되더라도 이재명까지는 안고 간다. 그렇죠. 이재명도 죽인다. 이런 네. 얘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김건희도요. 이재명 총으로 쏴 죽이고 나도 죽겠다. 자, 문제는 계엄을 한 이유 그리고 자기들이 현재 탄핵에 처하게 된 모든 이유가 이재명이란 단 한 사람 때문이다라고 화살을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야, 이게 좀 확실히 남편은 내란 수괴, 부인은 내란 성괴답습니다. 아주 뭐 제대로 미쳤습니다. 예. 왜 그럴까? 네.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말한 반국가 세력 전체를 다 사라지게 한다 하더라도 네. 이재명 한 명만 더 사라지게 하면은 그거와 맞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하니까 네. 그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거하는데 엄청난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열린공감TV만 취재하고 있는 김충식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가 자신의 지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당들이 지금 운동권 학생들이 되다 보니까 너무 그 걱정이 나니 저 민주당이 너무나도 그 운동권 학생들이 아주 그냥 3분의 1을 차지하다 보니까 무조건 부정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것도 저 선거 이재명이 같은 그놈들은 촌 날라리들인데 그놈들이 그렇게 아주 혼탁하게 만든다고. 네. 어이구, 저 실제 육성이네요. 네, 실제 육성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제보를 해오는 취재원들이 김충식과 가까이 그리고 김건희 집안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바랍니다. 아니, 김충식 저 인간 저 미국에 있다면서요? 네, 현재 미국 도피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김건희, 윤석열 두 부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 민주진영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입장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네. 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 자, 이대로 앉아서 탄핵을 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아, 그럴 리가 없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감옥 갈 게 뻔한데. 목숨 걸고 싸우겠죠, 예. 저들도. 자, 이제 전국은 대선 전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이 된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윤석열이 형사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재구속이 될 게 뻔하고요. 김건희는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서 감옥 가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절대 감옥만은 안 가겠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럼요. 본인이 스스로 자결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옥은 안 가겠대요. 자, 그러면 아, 그런 말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지인한테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도망가는 거. 도주. 도망. 밀항하거나 예, 도주. 밀항하거나. 예. 근데 그것도 이게 막히지 않았습니까? 다 막혔습니다. 네, 열린공감TV 때문에. 네. 두 번째, 정치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하겠죠. 스스로 대선 주자가 되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실로 엄청난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자기가 출마하진 않고. 네, 이것에 대해서 오늘 그들의 음모를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저희 열린공감TV만 오로지 김충식에 대한 단독 취재를 해왔었는데 레거시 미디어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김충식한테 연락을 직접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열린공감TV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들을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본인이 뜨끔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취를 감추고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네요. 네. 계엄이 실패한 후에 탄핵 정국이 들어서자마자 부랴부랴 미국으로 도피를 했다고 합니다. 김춘식 주변 인물들 중에 김건희 일가와도 매우 친분이 있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을 우리 취재팀이 언더커버 취재를 통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왔습니다. 네. 최소 김충식, 최은순, 김건희 등과 매우 친분이 있고 그들 가족 관련 일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인물들 또는 그들로부터 전해들은 사람들의 전원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우선 김충식이 최근에 미국으로 도피하기 전까지 세종호텔에서 자주 만남을 가졌고 네. 여러 산업 구상을 같이 했다는 사람을 어렵게 설득해서
취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신변 보호 차원에서 이분은 AI로 제안을 했는데요. 우선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만 하겠어? 전부 감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막아야지. 이 윤석열이 체포하러 올 때부터 엄청나게 작업했다니까. 한덕수부터 헌법재판관 3명 임명안 했잖아. 어차피 탄핵될 것 뻔한 거니까. 최대한 헌법재판관들 임명안하고 시간 끌어서 이재명 2심 결과 100%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민주당도 혼란 오거든. 바로 대선 주자 교체해야 한다고 난리 칠 거거든. 그때까지 버티자는 거지. 민주당을 잘 모르네. 저 네, 그럴 수도 인간이.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만약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모두가 죽는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득권도 다 죽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검찰도 해체된다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반드시 보복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두려운 거죠.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목숨 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압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법조 커넥션을 총동원해서 네네. 헌재에 대한 혹은 그들의 가족, 친족 다 찔러가면서 회유든 협박이든 뭐든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재명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기각시켜달라는 건 아니고. 예, 최대한 네. 시간만 끌어달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민주당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제 5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려 5조를 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방신 좋아하니까 또 5조인가 봅니다. 자, 계속 김추식 지인 취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가 엄청나게 전화 돌리고 사람 만나고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다들 5조야 무려 5조. 돈 뿌리고 캐비닛으로 협박하고 온갖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최상목이도 목숨 걸고 매운혁 판사 임명하지 않는 거야. 아무리 헌재에서 임명하라고 해도 그냥 뭉개는 거야. 어차피 탄핵 때도 이재명만큼은 같이 안고 가겠다는 거지. 그래야 다음 대통령이 자기 부부 사면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다고 믿고 있어. 이재명 2심 결과까지 무조건 끌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김건희 씨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극우 유튜버들, 정치인들, 검사들, 법조인들, 기타 등등. 그리고 5조를 뿌린다. 탄핵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아무리 구워 삶아 먹어도 이게 전 세계가 다 지켜보는 거고 예. 그 재판 기록이 다 영문화돼가지고 세계로도 보여준대요. 헌법 자체를 위반했다는 것을 뒤엎을 수는 없으니까 자신들이 이제 탄핵당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죠. 그건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기 대선 주자가 자신과 윤석열을 사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작전을 변경한다는 겁니다. 또는 자신 스스로 김건희 씨가 대선 주자로 올라서는 것. 그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희 취재팀은 김추식과 아주 가까운 지인 한 명을 어렵게 만나서 언더커버 취재를 했고요. 이분을 통해서 앞서 주장한 사람의 이야기를 크로스 체크해 보았습니다.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청수 원장이 미국에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 상황이 탄핵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뭐 피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언제 오신대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좀 이 상황이 끝나고 좀 마무리되면 뭐 오치지 않겠어요? 아직도 건강하세요. 체력은 대단하신 것 같아. 네, 좋아요. 체력은 대단하신 것 같아. 저는 요즘 이런 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보면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이제요. 왜 내려놔요? 근데 왜? 이제만 좋으라고요? 아니 이재명 대표 좋으란 게 아니죠. 아니 국가 뭐 대신인도라든지 아니 형 거기 외국인 투자자들 대통령 리스크가 이렇게 큰데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다 빠져나가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이재명 재판이 있잖아요. 거기서 벌금 100만 원만 나오면 뭐 민주당 자체에서도 뭐 혼란이 있지 않겠어요? 대선 주자 교체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야 2심 결과까지 끄는 거야?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김추식 씨 주변에 있는 인물들, 김건희 씨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다 저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거란 것을. 그래서 불안하긴 합니다. 좀. 네. 언더커버 취재를 통해서 만난 김추식의 또 다른 지인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결과까지 질질 최대한 헌재에서 끌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한 거 아니에요, 헌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아유, 그런 참, 거죠. 얼마나 이게 예.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만약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곧바로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주자 교체설이 나오게끔 작업을 하고 있다. 아, 그렇지. 네. 작업을 하고 있다. 네. 이게 단순히 김건희의 기획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김건희와 연결되어 있는 민주당 내 기획자하고 뭔가 공조를 한 것이다. 지금은 지금은 당연히 반명 민주당 기획자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름까지 들었는데 아직은 확인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에 동참을 하는 세력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모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날까 두려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캐비넷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목숨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김건희가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 캐비넷도 열고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목숨 걸고 한다고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다고 윤석열 씨가 살아나겠어요? 살아난다고 믿고 있어요. 살아난다고 믿고 있어요. 김준식 원장님도 그렇고 그쪽은 다 지금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뭐, 김건희 씨가 뭐, 캐비넷이라고 뭐, 검찰 캐비넷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드디어 캐비넷 얘기가 나왔습니다. 캐비넷 얘기. 예. 윤석열이가 캐비넷을 참 잘 보관하고 있나 봅니다. 최상목 캐비넷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심우정 네. 캐비넷도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예. 예. 하긴 최상목 지난번에 캐비넷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1심 결과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이런 정도 사안으로 유죄가 나온 경우도 없고 맞습니다. 그런데다 유죄도 이게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나요? 어마어마한 형량인 거예요. 저걸 억지로 갖다 놔도 벌금 한 100여만 원 정도 내외 2심 가면 무죄 판결 나오는 거 억지로 해도 그럴 거라고 했는데 다들 깜짝 놀랐고 네. 사법계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법학자들도 어떻게 저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지? 검사야 구형을 때린다 그래도. 그래서 그때부터 캐비넷이 작동한 게 아닌가 의심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 이제 그게 2심 재판부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그때 굉장히 큰 형량을 조작한 게 아니냐라고 네. 하는 게 합리적인 의혹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염려되는 거는 그 지점이죠. 캐비넷. 사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일 때도 자기 관심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 뒷조사를 시켰습니다. 네, 네. 그것 판사 때문에 사찰에-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네. 징계가 결정됐어요. 그 네. 일로 인해서 얘네는 늘 이렇게 약점을 잡아가지고 약점을 네. 갖고 그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 캐비넷 속에는 아마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의 모든 기록이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춘식 지인은 김건희와 윤석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세력의 치부 파일, 이른바 캐비넷을 가지고 온갖 협박과 압력으로 다 함께 공멸하느냐, 아니면 이재명만 쪽집게로 죽이느냐. 요 싸움에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설득 중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헌법재판관들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길면 길어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어차피 헌재에서 자신은 탄핵될 것을 일단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자명한 헌법 위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전 국민, 전 세계가 지켜봤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재명도 대통령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차기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을 사면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는 그렇지.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최대의 공헌자가 되니까. 그렇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고 어쨌거나 죽어도 이재명하고 같이 죽겠다. 그리고 이재명을 안고 가겠다. 아, 죽어도 이재명을. 그래야 뭐 다음 대통령 때 사면이라도 좀 바라지 않을까요? 지금 그거 바라고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니에요. 질질 끌고 있는 게 나중에 다음 대통령한테 어떤 사면이라도 자기 보고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재명이 되면 다 죽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다 죽는다는 생각. 그거는 뭐 그들이 다 갖고 있는 공통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쟤들 정말 이상한 게 네. 요즘에 보복 정치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보복 정치는 지들이 늘 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 민주당은 집권하면 보복 정치 한 적이 없어요. 네. 죄를 지었으면 죄를 믿고 묻고 안 지었으면 중용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네. 묻지도 뭐- 않았어. 죄를 묻지도 예, 않았어. 뭐 고관대장이나 서민이나 네. 법의 형평성을 지키려고 했던 거고 네. 그거는 보복 정치가 아니죠. 지들이 그렇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예. 대가를 받는 거지. 예. 그래서 저희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그림, 현재 이재명을 죽이는 그림을 누가 설계하고 있는지. 김춘식 지인은 여전히 김춘식과 김건희가 대포폰으로 서로 연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큰 그림은 아무래도 김충식 원장님하고 김건희가 그러지 않겠어요? 김충식 원장님이 아직도 김건희 씨하고 연락이 된가 봐요, 지금도 계속. 네. 그러니까 저희가 김충식 씨를 꾸준히 취재를 하다가 김충식 씨의 수첩 속에서 정말 많은 이름들을 발견했는데 애석하게도 문재인 정부 때의 몇몇 이름들을 발견을 했었어요. 어허. 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한테 들리는 얘기로는. 아까 우리가 네. 이름 얘기하지 못했던 그 네, 사람. 네. 자, 김충식의 지인은 언더커버를 하는 취재 기자에게 목숨 걸고 하는 일이고 네. 이재명 대표만큼은 절대 대통령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과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민주진보 진영에서 이재명을 악마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 됩니다. 네. 네. 자, 김충식 지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속된 말 목숨 걸고 지금 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김건희 일가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만은 안 된다 그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이번에 2심에서 100만 원만 나오면 이재명 이제 막 민주당 교체하지 않겠어요? 대선 주자. 대선 주자 교체하라고 하고 민주당도 혼란 오고 지금 그때까지 버티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이 예.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저희 열린감TV는 또 다른 김충식과 최은순의 지인을 설득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분도 비슷한 주장을 하십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좀 더 상세한 답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항소심뿐만 아니라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도 주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 가서 엎어진다? 그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희는 절대 감옥 안 가는 방법을 총동원하는 거야. 첫째, 윤석열 탄핵 선고를 최대한 늦춘다. 이유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자는 거지. 만약 피선거권 박탈되는 유죄가 나오면 곧바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언론들로 하여금 제2의 이재명 악마화에 착수할 거야. 스스로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만큼 강력하게 쏟아붓겠다는 거지. 어차피 유는 탄핵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아. 아무리 헌법재판관들 구워 삶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다만 시간을 좀 벌 순 있지. 그들 재판관들도 시간 정도는 벌어줄 수 있어. 이재명 2심 선고 결과가 무죄가 나와도 별 상관없어. 다른 위증죄 사건 그거 2심 재판부를 바꿨잖아. 이승한 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추 장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준 판사거든. 첩첩산중을 만들겠다는 거지. 이게 참 겁이 나는 게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결과와 상관없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를 교체했다는 겁니다. 네. 누구냐면은 이승한 부장판사라고 2023년 12월에 윤석열에 대한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판사예요. 참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김충식 최은순 지인은 자신이 듣기로는 4월까지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임기 만료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라고 헌법재판관에 주문을 넣었다는 겁니다. 위증교사죄 재판이 그렇게 신속하게 되지는 않을 텐데. 네. 그렇죠. 뭐 이따가 이제 시간표를 보여줄 텐데 한번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은 얘기로는 잘하면 4월까지 끌어본대. 헌법재판관 2명 임기 만료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본다는 거야. 그리고 둘째는 한덕수가 돌아오든 최상목이든 헌재에서 판결이 나면 그걸 또 7월까지 버텨본다는 거지. 이 플랜은 이재명 항소심 유죄가 나올 경우 대법에서 확정 판결, 나는 시점까지 권한대행들이 무조건 대선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아니, 민주시민들이나 민주당이 진짜 호구로 보이는 모양인데. 그렇죠. 예. 네. 그 사람들이 투명 인간입니까? 네. 아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난 공천전 전을 통해서 저희가 김건희가 직접 차기 대선 주자로 나올 수도 있다고 방송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 스스로 대권 주자가 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예. 여야 통합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셋째는 건희 본인 스스로 대선 주자가 될 수 없다면 통합 후보를 내보겠다고 했대. 야권에서 자신들 사면을 6개월 내 시켜줄 수 있는 꼭두각시를 하나 밀어준다는 거지. 여권은 후보를 아예 내지 않고 그나마 고만고만한 후보들 싹 다 캐비닛으로 조져버려서 싹을 잘라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여당과 야권 통합 후보가 이재명에게 맞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지지도만큼은 최대한 붙잡아 놔야 하는 거야. 잘 변변한 대선 주자 하나 없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론조사만 했다 하면 민주당하고 비등비등하지? 그거 다 이유 있는 거야. 다 돈이야. 그 어쩐지 정말 이상하다 싶은 게 현재 탄핵 정국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지율이
이렇게 됩니다. 이상하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진짜 많아요. 물론 이 여론조사는 저희가 취재했던 그 여론조사 기관 공정인데 이 공정에서 발표한 자료 보시면 뭐 조작으로 보입니다만은 이게 지금 탄핵 내란 공범 정당의 지지율이 맞는 겁니까? 비슷해요. 저렇게 지금 정당 지지율이 계속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음 것도 보시면은 이것도 또 공정에서 한 건데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광주, 정남, 전북에서 호남권에서 48.8%로 전국 지지율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 아, 광주에서 네, 이런 아이고야. 발표까지 합니다. 네. 민주성지에서 저는 어처구니 없는 조사가 발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 계시는 분들은 안 믿겠죠. 근데 정치에 관심이 없는 중도층들은 저렇게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면 이게 대세인가? 진짜 사람들이 윤석열을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렇지. 밴드웨건 효과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런 그 엉터리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를 하기 시작하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 뭐 구라미터, 뭐 리얼미터 안 믿어 이렇게 민주진보 진영 사람들은 믿고 있는데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과 5.3% 차이밖에 안 나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 내란 공동 정범 정당이잖아요. 네. 사라져야 정당인데 네. 저게 말이 되는 지지율입니까? 네. 거기다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지난 2월에 3월도 아니야. 진짜 2월 달에는 한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 리서치에서 의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서는 결과까지 내놓았습니다. 저 다 돈으로 처바른 거거든요. 허투루 보면 안 돼요. 저들이 계속 이렇게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네. 사람들의 눈을 계속 가리고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것. 그게 대세인 줄 알고 중도층의 사람들은 따라간다는 것. 그게 불과 10%밖에 안 되지만 표차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난 대선에 불과 0.73% 차이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쟤네들은 사법부를 단돌이 해가지고 압박해서 그렇죠. 캐비넷 등을 총동원해서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 스크래치를 내고 그렇죠. 5조 원 풀어가지고 계속 여론 조작하면 네. 판을 흔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마지막 수단은 대권 조작까지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교묘하게. 네. 그 모든 언론이 또 그 이재명의 상대자를 띄우려고 몸부림을 네.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채팅창에도 말도 안 된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목숨 걸고 하는 전쟁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전략을 미리 까서 그렇죠. 여러분들 네, 밝혀가지고 네. 바람을 빼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방송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람 빼기. 예. 계속 바람을 빼야 됩니다. 예. 김건희는 윤석열이 파면이 돼도 자신은 절대 감옥에 안 간다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그 방법이 바로 7월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판결까지 그 이전까지 형사법상 자신이 기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검찰의 기소를 늦춘다는 겁니다. 검찰과 짜고 심우정이가 누구 편이겠습니까? 특검법이 통과가 돼도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돼도 한덕수 최상목은 그냥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대선이든 7월 대선이든 새로운 대통령이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만 아니라면은 자신과 윤석열을 사면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면해 줄 사람을 통합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윤석열 그 주변 세력들이 생각하고는 통합 후보, 야 이게 정말 소름 돋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여권, 예. 국민의힘이 대선 주자를 내지 않는답니다. 안 내고. 국민의힘 예. 안 내고. 국민의힘은 예. 지지율만 계속 올려놓는 유지하고. 거예요. 유지시키는 거예요. 물론 돈으로 계속 여론조작해서 지지율만 올려놓고 대선 주자를 내지 않아요. 착시 현상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그리고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는 게 보이는 그 대세를 만들어 놓고 나서 반 이재명 세력을 총규합해서 여당과 야권,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 예. 통합 후보를 내세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권에서 이른바 대선 주자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사람들을 제거해야죠. 그렇지. 오세훈 제거도 지금.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과거 사건들이에요. 1년 전, 2년 전에 캐캐 묵었던 사건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예. 여권 내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자들을 모두 일단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검찰의 칼을 이용해서 싹 다 날리는 거죠. 그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건희는 자기 남편 윤석열이 파면이 돼도 자기는 절대 7월 전에는 감옥에 안 갈 방법을 총동원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은 윤석열을 6개월 내 사면해준다는 조건에서 통합 후보를 내세우는 거지. 이도 저도 안 되면 자기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대. 검찰은 물론 이재명이 되면 모두가 죽어.
다 목숨 걸고 전쟁하는 거야. 왜 이재명 총 쏴 죽인다고 했겠어? 왜 윤석열이 자기가 이재명만큼은 안고 가겠다고 했겠어? 엄청 두려운가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아니 뭐 사실 엄청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네. 겁이 나긴 하겠. 그렇지. 뭐 이해는 가지만. 네. 자, 일단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이 선두에 서서 끊임없이 이재명 갉아먹기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은 대선 지지율 1위가 이재명 대표라는 위험성만으로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반드시 각하되어야 한다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문정부 행정관이었던 김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민주당을 갑자기 탈당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재명 죄악에 천원도 보태기 싫어 라는 타이틀을 걸고 헤드라인으로 언론이 글을 써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권성동까지 나서서 예, 갑자기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망언집을 뭐 공개한다. 아, 전에 예. 그 안철수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했던 막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온 나라가 이재명 물어뜯기에 아주 혈안이야. 자, 보세요. 예. 이게 예. 지금 현재 제가 쭉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돌아가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민주당을 타겟으로 삼거나 예.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아요. 오로지 한 명입니다. 이재명만 공격.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요. 윤석열은 지난 대선 당시에 마땅한 지지 세력은 없었었어요. 지난 대선 때는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보수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예. 네. 본인 스스로 뭐 노무현 대통령을 제일 존경한다고 떠들기도 했었고 또 국민의힘은 사라져야 할 정당이라고 얘기했던 네. 사람입니다. 그런 그와 손잡은 기득권 세력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들려오는 얘기로는 삼극회라고 합니다. 삼극회 들어오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삼국회라고 해요. 저희가 취재 중에 있는데요. 윤석열에게 이재명의 대항마로 2년 반만 대통령을 하고 그 후에 개헌을 통해서 의원 내각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밀어줄게라고 그 삼국회에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이가 답석 물은 거죠.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준 거랍니다. 극우와 총 언론을 동원시켜서. 아이고. 지금 여러분들 그 언론 보면 특히 레거시 언론 네. 보면은 양비론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그러세요? 아니 양비론. 그러니까 네. 저 윤석열도 잘못했고 이재명도 잘못했다. 네. 이런 식으로 양비론을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펼치는- 양비론. 나쁜 예.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양비론을 펴뜨리는 인간들이 지금 바로 그 언론 나중에 조작 공작에 네. 적극 전면에 앞장서서 나갈 그런 세력들이라는 점을 그렇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라는 네. 얘기예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삼극회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선이 됐죠. 예. 하지만 약속 예. 안 지킨 겁니다. 왜 나만 2년 반만 해야 돼? 그렇잖아요. 예. 명태균이도 그래서 2년 반만 하고 내려오라고 했는데 안 내려갔잖아요. 뭐 했습니까? 계엄 선포했죠. 영원히 대통령을 해먹고 싶었던 겁니다. 삼성 개헌해서 자기 마누라까지 또는 통일 대통령까지 꿈꿨던 겁니다. 윤석열은 절대 헌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이재명을 안고 같이 죽겠다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지금 이해가 가는 게 예전에 제가 어떤 보수 인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보수가 내부적으로 네. 일본식 의원 내각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보수는 대한민국 보수는 이권 중심이라서 국민이 존경할 만한 대권 주자를 낼 수가 없대요. 네.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가끔 노무현 대통령 같은 또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막 바꾼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못 나오게 막는 유일한 길은 내각제로 가는 길이다. 그렇죠. 그게 보수의 생각이래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섬뜩했습니다. 맞는 예. 얘기입니다. 자, 제보에 의하면 김건희 윤석열의 미래의 사명권을 쥔 통합 후보 중에 한 명이 김씨란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극비리에 J그룹, B그룹 형제 총수와 만남을 가졌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그 김씨? 동생은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대요. 조카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하네요. 네, 그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은 지난 2025년 1월 14일이었죠. 네. 그리고 2월 25일 날 마지막 변론기를 마쳤습니다. 현재 2025년 4월 20일 오늘까지 선고 일자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일어난 지 무려 109일째입니다. 109일. 자, 탄핵이 가결된 지 벌써 98일째예요. 네, 탄핵 심판 변론 종결된 지가 또 25일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박근혜가 11일이니까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관들을 2달 전 윤석열 탄핵 심판을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조차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8명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명운이 이 8명이라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이제 대통령의 임명 아니 그 당선도 그 투표 선출도 네. 투표로 하잖아요. 네. 당연히 대통령에 아웃시키는 대한 것도 탄핵도 국민 국민 투표로 투표로 국민 요즘 투표로 하면 휴대폰이 돼요. 있어서 예. 뭘 얼마든지 그 뭐 8명이 결정하니까 그 8명을 상대로 해서 지금 네. 극우 세력들이 막 온갖 마타도 비난에 그냥 테러 위협까지 가니까 네. 네. 저들이 흔들린다. 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또 걱정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고. 그렇죠. 예. 자, 근데 문제는 시간이 자꾸 끌어지면 끌어질수록 그렇지. 윤석열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미국의 그 예측 시장인 플랫폼인 폴리마켓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 예상을 묻는 답변, 응답 흐름을 보면은 한때 84%까지 치솟았던 퇴진 예상 비율이 3월 20일 현재 32%까지 떨어졌답니다. 윤석열 퇴진보다 생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것도 저기 돈이 들어갔나 이거? 어떻게 또 투표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집계하는 거야? 만약 여기까지 또 돈을 뿌렸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건데.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은 네. 이런 실상에 대해서 정말 8대 0의 그 기조가 유지되는 게 맞다면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고 이렇게 뭐 심사숙고하는 것이 이 사안이 어려운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1월 안으로 결론 난다 이런 얘기도 있을 네. 지경이었는데 지금 정말 그들의 뜻대로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 날 때까지 지금 지연시킨 게 맞다면은 네. 헌법재판소는 불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이 공유를 해주시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음 주 수요일 날 재판 결과와 유무와 상관없이 예.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민주진보 세력 내에 있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예. 그자가 범인입니다. 예. 네. 이제 똑바로 보세요. 이제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두각을 드러내는 놈이 범인입니다. 네. 예. 자, 이제 결국 믿을 건 우리 자신, 시민들 뿐입니다. 시민 권력, 국민 권력이 이 나라 이 땅의 최고 권력임을 저희가 보여줘야 됩니다. 네. 현재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심부름꾼들인 공복입니다. 예.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듯 싶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부부 범죄단입니다. 여론조사 불법 선거 조작, 그리고 주가 조작, 국정농단, 공천 개입, 주술무속 정치, 이런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을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막고 영구 집권을 하는 것만이 처벌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군대까지 동원을 해서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던 겁니다. 비상계엄이 성공을 했다라면 수천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수만 명의 국민이 피를 흘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국민을 무참히 살해해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 한 윤석열과 김건희를 우리 시민들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검찰은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검찰로 인해서 국민 모두는 개몽됐습니다. 검찰은 반드시 손봐야 하고 조직들 해산해서 기소청으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저희 열린감TV가 마약을 덮은 세력과의 전쟁을 하면서 알게 된 진실은 검찰이 김건희와 그 가족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조작을 해서 마약 사건을 썩어빠진 덮었다는 놈들이. 사실입니다. 네. 이 사실을 방송하기 시작을 하자 곧이어서 검찰, 경찰 또 고위 간부들에 대한 마약 사건을 덮은 사실을 방송하겠다고 하자 전방위로 검찰과 경찰이 저희 열린감TV와 저 개인 정철수 PD를 압박하고 옥죄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2, 3년 전에, 횟수로 3년 전입니다. 깔고 앉아 있었던 명예훼손 사건들을 기소하기 시작을 했고요. 명백히 민사소송에서 제가 이겼어요. 승소한 이영애가 건 형사소송을 경찰에서도 무혐의 하고 1차 의정부지검에서 불송치한 사건을 억지로 고검에서. 서울 고검이 약식 기소해갖고 무려 네. 700만 원이나 벌금을 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더더구나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는 것은 고소한 지 2년 가까이 사건을 쥐고 있던 경찰이 최근에 마약 사건 보도를 시작하자마자 저희 열린감TV 경영권 관련해서 유탐사 일당의 명백한 범죄 행위 보시는 것처럼 인장이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찌그러지게 찍은 인장 위조 사건까지도 단순 경영권 다툼이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이랍니다. 저게 증거 수사를 불충분이랍니다. 대충 했구만. 진짜. 그래서 무혐의 처분했어요. 예.
반드시 이의 제기를 통해서 검찰로 송치시켜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검찰이 잘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저를 죽이고 열린공감 TV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진실은 덮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재명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저는 하나 있습니다. 그는 기득권 내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독학으로 공부해서 공장을 다니며 팔이 부러지는 고난 속에서 살아온 누구보다 서민의 삶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최악의 꼴등이었던 파산 상태였던 모라토리움에 빠진 성남시를 취임 3년 만에 성남시 부채 5,400억 원을 다 청산시켜버리고 가장 살고 싶은 1등시로 만들었고 지방 재정 자립도 1위로 만든 사람이란 점입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공약 이행률을 무려 98%를 달성했습니다. 주민생활 공약만 예 내걸죠, 이 양반. 주민생활 만족도 전국 1위, 민원 서비스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반부패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행정심판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 전국 1위, 지역 안전지수 6년 연속 전국 최우수 선정, 기업인 대상 선호 지자체장 1위를 만든 행정가란 팩트, 사실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닌 다 팩트입니다. 팩트.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책무에 따라서 헌법 파괴자,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단호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자, 끝으로 한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참 이게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국면 가장 답답하고 네. 화가 나는 국면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또 달라질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굉장히 의연하게 네. 또 뭐 크게 개의치 않는 이런 태도를 취하려고 하다가도 요 며칠 동안 소화불량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 아마 저보다 또 증상이 심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잠들도 못 자고. 의지로 이 난관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결과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 사람이 바로 범인이다. 범인이다. 일단 저 그래서 네. 일단은 월요일에 한덕수 판결 보고 네. 헌재가 더 논란에 휘말리기 싫다면은 화요일 바로 네.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까지 갈지도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부원장님. 네. 그 마이크 타이슨이란 위대한 복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누구나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 그러네요. 링에 들어와서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네. 사실 타이슨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정말 엄청난 훈련으로 결정적 한 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사람들이 결정적 한 방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 이제 판결이 나올 텐데 무죄면 상식이요 당연한 거고 네.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오면 손탄 거고 외압이 들어간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결정적 한 방을 다시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 이 말씀만 하나 더 드릴게요. 왜 저놈들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은 진짜 할 것 같은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말뿐이었는데 이 사람 진짜 하거든요. 해왔고. 네. 그래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돈 많고 권력만 있으면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네. 상위 1%만을 위한 나라가 돼간다라고 걱정하는데요. 정말 서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 되려면 이재명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두려워야 할 대상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심판뿐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거의 대선 주자 시절에 나왔다가 크게 경선에서 패배를 했을 때 자신들의 지지자들한테 했던 연설이 좀 있어요. 예.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고 오늘 끝으로 틀어드릴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중도층에 계신 여러분, 사람 이재명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행정가, 대통령감 이재명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끝!